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공주도 개발사업 추진 등 민간 택지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국 주택사업 전망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85.2로 전월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고 공공재개발 확정구역 발표를 앞둔 서울은 98.0으로 전월 대비 12.9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일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해당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 전역의 균형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된 국토계획법이 공포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북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7일 편법 부동산 거래 의심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포착한 탈세 혐의자는 총 358명으로 유형별로 보면 고가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다운 계약 또는 편법 증여로 세금을 덜 낸 탈루 혐의자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로 걷어들인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가 이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돼 있는 강북 지역이 공공기여금을 투자받아서 다양한 개발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 안에서도 존재하는 지역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 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전문가께서 도움드리고요. 지금 바로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좋은 부동산은 점점 찾기 힘들어지고 귀해진다고 하죠. 마른 하늘에 담비 같은 부동산 찾으러 이사님과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볼 두 지역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강남권 한 곳과 그리고 강북을 대표하는 마포구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마포구의 망원동과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양재동인데요. 두 지역이 전세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셨던 지역이지만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오늘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투자금에 부담이 없는 지역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7,5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최근까지 SNS에서도 참 핫했던 지역이죠. 망원동 가보겠습니다. 자, 위치상으로는 신촌과 홍대도 가까워 보이는데 이 마포구 망원동의 입지적인 매력과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망원동으로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원동 하면은 지금 오늘 특히 마포구청역, 6호선 마포구청역의 도보 2분의 초역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6호선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6호선 라인을 하면 어떤 라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게 굉장히 많죠. 자, 6호선을 주목하라라고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큰 이유입니다. 하나는 서울의 주요 특급 상권들을 모두 지나는 유일한 노선이 6호선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교통망이 굉장히 환승 구조가 촘촘하게 잘 되어
되어 있죠. 지금 단일 노선인데 뭐가 촘촘하냐?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급 상권이 어디냐? 자, 홍대 합정 상권과 그리고 이태원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DMC가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대까지 이어지는 특권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상당히 이제 특급 상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이제 상수, 뭐 망원역, 그래서 망리단길, 그리고 광흥창 대흥 이쪽도 지금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공덕이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지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재밌는 상권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신당, 약수, 청구로 올라가면 동묘, 창신이 나옵니다. 이쪽은 이제 동대문 종합시장과 그리고 황학동 그런 풍물시장들 굉장히 재밌는 또 옆에 뭐 광장시장이라든지 세운상가라든지 그리고 창신동의 봉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도심에 굉장히 외국인들이 보면 이렇게 큰 그 도심 한가운데에 이런 패션의 어떤 그 재료들을 취급을 하는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그래서 굉장히 이색적이고 상당히 이런 특급 상권들이 앞으로 모두 상권화가 됩니다. 물론 이제 시기의 문제지만 여러분께서 미리 선투자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상권들이고요. 따라서 이 상권들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가 굉장히 달라졌죠? 네, 바로 교통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이 타원형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역들이 모두 다 환승역입니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그리고 여기서 8호선은 조금 멀리 있지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환승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노선이 이 6호선을 따라서 환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강북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을 강남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과의 서울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광역교통망 확충 GTX라든지 그리고 신안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전철이라든지 도시철도 계획 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중심에 있는 신안산선이라든지 GTX 노선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6호선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 GTX A 노선의 창릉역이 신설이 됨에 따라서 6호선 세전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6호선 세전역은 서부선과 고양선 그리고 GTX A 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GTX A 노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로 서울역을 지나서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6호선 라인이 얼마나 대단한 환승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잘 머릿속에 새겨놓고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상권과 결합을 해서 역세권 개발까지 이루어지면은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냥 마포구청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역세권입니다. 게다가 그리고 바로 위에 6호선 라인에 바로 이 지역들이 DMC와 그리고 합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 중간중간에도 광곡 횡단선이라든지 원정 홍대선, 서부선, 고양선, GTX-A까지 모두 이 마포구청역을 주변으로 망원동 일대의 환승 구조를 앞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곳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자, 망원역과 마포구청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이 망원동입니다. 마포구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여기는 한강 르네상스 개발로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고요. 자, 지금 한강공원과 그리고 올림픽공원 그리고 DMC와 공덕의 업무단지 그리고 가장 강북을 대표하는 합정과 망원 상권을 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평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빌라가 평지에 있다는 것은 치안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복권의 한강을 걸어가서 가는 길 그리고 이 브런치 상권과 여러 가지 데이트 코스가 이곳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그리고 특급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또 특징이 연대, 홍대, 이대, 서강대 총 8개의 명문 학군들이 원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교 상권뿐만이 아니라 그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게 밑을 기저에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굉장히 좋은 교통망과 그리고 지리적 여건을 통해서 상암 DMC와 여의도, 용산 그리고 광화문 시청의 모든 주요 업무 단지와의 직주 근접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망원동 일대가 상당히 그 많은 수요가 주거 부담이 없으면서도 상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외국에 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곳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곳은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지금 이렇게 서울 곳곳에서 전세가율이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율을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포구 전체적으로 보면 바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마포구가 황골탈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포구 자체가 굉장히 마용성으로서 그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고 강남을 바로 뒤따르고 있는 형님과 아우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강남의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어떤 일 때문이냐? 바로 이 그 신흥 주거단지가 이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포 뉴타운, 그러니까 아현 뉴타운을 통해서 우리가 마레프 잘 아시죠? 강북을 대표하는 대장주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촌 그랑자이와 마포 프레스티자이 이런 것들이 계속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 신축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기준으로 20억 그리고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19억 이렇게 지금 시세가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10억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강남의 아파트를 지금 따라잡고 있는 시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만세대인데 앞으로 부가인 뉴타운과 앞으로 또다시 진행되고 있는 아현 1구역 이런 재개발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구가 거의 만세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2만 세대의 신도시급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냐? 예전에는 홍대의 합정이나 망원 상권에 외부에서 이렇게 잠깐 놀러 와 있는 그런 상권이 됐지만 이제는 슬리퍼 상권, 브런치 상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신흥 주거의 중산층들이 소비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 돈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돈이 모이면 집가가 계속 상승하고 상업시설이 계속 발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실 거는 바로 이 마포구에 대치동 학원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구의 이 변화와 여러분께서 같이 결합해서 보셔야 되고요. 왜 자꾸 마포구가 집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호선의 DMC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수색 증산 뉴타운으로 인해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정주 인구 말씀을 드렸고요. 정주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력도 굉장히 좋아서 상권이 갖고 있어서 제가 상권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신축 아파트들 옆에 있는 빌라 가격들이 같이 동반 시세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면 투자 회수금 굉장히 빠르게 오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DMC역에는 지금 롯데 복합 쇼핑몰 롯데몰의 개발도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색 증상 뉴타운에 바로 수색역의 역세권 개발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은 그 호재가 계속 이어지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교통 호재 넘어가겠습니다. 최신의 교통 호재는 바로 이 6호선 세전역에 들어오는 GTX A 노선입니다. GTX A 노선은 유일하게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광역교통망인데 거기에서 창릉역을 신설을 함에 따라서 고양시청 덕양구에서 이어지는 고양선과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6호선이 서부선과 그리고 GTX A 노선 그리고 고양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거의 서북부의 이 인구가 서울로 진입하는 관문 역할을 6호선이 하게 된다라고 보시고요. 세전역 바로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오늘 투자하려고 하는 마포구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세전역의 서부선 이것은 관악구에서부터 올라오는 바로 여기 그 선이 되겠고요. 도시철도에서 굉장히 빨리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전철임에도 불구하고 5개의 노선이 환승이 됩니다. 굉장히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광흥창역과 6호선 세전역 이렇게 해서 6호선이 왜 앞으로 뜨는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안산선이 6호선 여전히
공덕역에 들어옵니다. 신안산선은 거의 10호선이라 지하철 10호선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고요. 거의 모든 업무단지 노선을 다 지나는 굉장히 파급력이 좋고 GTX B 노선과 연결이 되는 서울역까지도 가는 게 바로 신안산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북 횡단선 역시 6호선 DMC역과 월드컵 경기장역 여기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부천의 원종, 홍대선까지도 6호선의 DMC역으로 바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교통은 정말 단일 노선에서 완전한 환승 노선으로 바뀌는 것이 6호선, 특히 마포구청역 주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셨죠. GTX A 노선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6호선에다가 저희가 여기에 새로운 주거지도 생기고 또 학원가도 생긴다면은 빌라에 투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하고요. 전략도 한 번에 세워볼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의 투룸입니다. 지금 3억 7,500에서 3억 8,500만 원 매가 나와 있고요. 임대가 3억 6,500에서 3억 7,500까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가격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 마포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 아주 큰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투자 전략 보시면 자, 6호선 마포구 구청역 도보 2분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주택가입니다. 그리고 마포구에 지금 신축 아파트촌들이 계속 생기면서 신고가를 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주변의 빌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그 신안산선, 서부선, 원종 홍대선과 강북 횡단선 이런 것들이 모두 6호선과 만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GTX A 노선까지도 지금 6호선과 만나게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한 큰 호재고요. 망원동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크게 지금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평지 상권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한강을 도보권으로 갈 수 있고요. 한강의 마지막 남은 개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도로가 굉장히 구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그러한 또 지역이고요. 마포구 내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초소액 투자의 금액,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대로 여러분께서 들어가셔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1,00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서초구 망원동의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역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5억 9,900만 원에서 6억 500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 강남권 안에서도 이 서초구 양재동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입지하고요,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투자 기회가 여러분께서 갭이 적어졌다는 그 하나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양재역에 들어오는 많은 개발 계획들이 지금 좀 구체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께서 꼭 들어가야 되는 그 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양재역의 도보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바로 역세권에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양재역 은 지금 3호선과 신분당선이 들어가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 최대의 상권이면서 업무단지인 강남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재역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은 바로 신분당선의 연장선인데요. 바로 강남역까지 현재 있는 것이 위쪽 신사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2차 구간은 바로 용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강북과 그리고 강남의 최대 상권과 업무단지를 잇는 바로 그 연장 사업이 바로 여기서 이어지고요. 거기에 시작점이 바로 양재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재역에는 또 하나 큰 호재가 있죠. 바로 GTX C 노선입니다. GTX C 노선은 지금 양재역을 통해서 삼성역 그리고 청량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GTX 광역교통망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그 양재역의 어떤 그 수도권의 남부 수도권의 관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례 가천선도 바로 직격을 통해서 양재역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호재를 벌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재역을 지금 보면 강남대로와 연결된 강남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 10년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지만 제2의 강남역이 되는 것이 바로 양재역이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 포인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변하는지 강남역을 봐야 되겠죠. 현재 강남역은 국내 최대의 상권 그리고 강남을 대표하는 상권이면서 모든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한국에 진입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들이 이곳에 본거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돈이 모두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는 대표적으로 삼성타운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삼성 롯데타운 개발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르네상스 재개발을 통해서 또 지금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곳은 이제 거의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최대의 상권이자 그리고 많은 미용 관련 병원들 그리고 외국어 관련해서 이런 이 학원가도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양재역은 말죽거리 상권이 위치를 하고 있지만 강남역은 좀 더 젊은 층이 가는 상권이고 말죽거리 상권은 좀 더 직장인들이 편하게 회식할 수 있는 그 상권인데, 지금 현재 뱅뱅사거리를 따라 지금 이 라인 자체가 빌딩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계속 쭉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역과 양재역을 가는 이 강남대로 사이에 서초동에 바로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건축 사업은 지금 서초 레미안 리더스원 그리고 서초 그랑자이를 대표하고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남은 신동아 아파트의 재건축 아크로 클라우드 파크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 여기 신고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입주한 레미안 리더스원 같은 경우는 31평 27억, 43평 34억 5천. 이거 딱 이렇게 얘기하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돈이 아닌 것 같죠. 예, 그런데 거의 10억씩 이렇게 호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입주를 하는데 33평이 27억까지 지금 호가 올라와 있습니다. 호가 올라와 있어서 이게 거래되면 실거래가 되고 시세가 되는 겁니다. 딱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그 탄탄한 직주 근접과 그리고 지금 서초동에 가장 또 비싼 아파트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바로 주변의 지역들 양재와 강남역에 또 역삼동 일대에 있는 그 빌라의 가격을 동반시대 상승시키는 아주 큰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롯데타운 개발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성타운의 2배 규모로요 들어오고요. 47층 높이고요. 이곳에 제2의 잠실에 있는 제2 그 롯데타운으로 불릴 만큼 복합시설, 호텔, 상업, 업무시설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재역에는 바로 서초구청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서초구청은 앞으로 서초타운 복합개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이곳이 랜드마크 기업 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타를 이미 통과를 했고요. 사업비 규모가 5,230억입니다. 자, 여기에는 주민 편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바로 상업시설들과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합시설 다 들어오는데, 자,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은 그동안의 지역 상권이나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상권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랜드마크로 개발이 됩니다. 여기에 직접적 수혜를 받는 것은 양재역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얘기 말씀을 아까 드려서 용산까지 연결이 되고 3795선과의 연결성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GTX 진호선 바로 양재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광역교통망의 위치까지도 모두 갖게 됩니다. 네, 이 GTX 신호선이 관통하는 강남 안에 몇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양재동이고요. 거기에다가 강남권의 본격화되는 개발 소식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투룸 다세대 주택의 가격하고요,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5억 9,900만 원에 6억 500만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거 가격 얘기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6억이 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6억은 기준 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시가 기준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임대 금액은 5억 6천에서 5억 6,500만 원. 그래서 갭 투자 금액이 지금 3,900에서 4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재동에서 사실 그동안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지금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상당히 좋은 기회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그럼 소액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전략 세워볼까요?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지금 신분당선과 3호선이 더블 역세권이 있는 바로 양재역의 5분 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양재역은 앞으로 GTX 신호선이 바로 양재역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과천 위례선이 확충이 됩니다. 양재 시민해수과 바로 신분당선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선이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특히 과천의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서초 구청사 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5층의 랜드마크 건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직접적 수혜 지역이 바로 이 양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남역, 제2의 강남역의 모습을 갖게 되는 앞으로 양재역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좀 상상하시면서 이곳에 개발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 상업과 주거와 그리고 업무 시설이 결합된 결합 개발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에 있어서 가장 최종 목표가 결합 개발이 가장 지가 상승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재동이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강남역의 모습을 한 10년 뒤에는 갖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이지만 앞으로도 큰 지가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양재역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전화 한 통 주셔도 이사님과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 안에서 좀 유망한 빌라 투자처를 찾기를 원하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 02-3153-2668번 전화 통해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우리는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둔화와 금융 불균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5.2로 전월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그 계속 오르는 집값에 투자를 미루다 올해 좀 부동산 투자 해봐야겠다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지역 교통이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GTX A와 소 신호선, 2호선, KTX, 위례 신사선 등 그리고 버스 환송센터 등 이런 교통 호재만으로도 그 호재가 넘치는 지역이지만 여기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또 GBC 센터 등 이러한 대형 업무 시설 관련 호재도 넘치는 지역 바로 삼성동이고요. 두 번째 지역 집값과 전셋값 상승으로 떠들썩한 지역입니다. 바로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도봉구 창동인데요. 이 지역 서울에서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또 받고 있는 지역으로 KTX 등의 호재로 또 더욱 가치가 상승될 지역 이 두 지역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이 다 했다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삼성동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선정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6억 2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 강남권에서 삼성동은 특히 이 일자리가 참 많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강남구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지역인데요. 전국에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수가 무려 32%에 해당합니다.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를 시작으로 이런 테헤란로로 이어지는 벤처산업 벨트는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업무 시설들이 또 집적되어 있는 지역인데 현재 약 94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이렇게 들어설 GBC나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완공이 된다면 그 수가 100만 명을 또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탄탄한 일자리가 또 수요가 또 받쳐주면서 주거 지역 또한 그에 걸맞는 입지를 또 자랑하고 있는데요. 2020년 국토교통부는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살펴보면요. 서울시가 13년 만에 또 최대 상승세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한강 위쪽으로 이렇게 마용성광이라고 불리는 지역도 많은 상승률을 또 기록을 하였지만 강남을 보시면 무려 25%로 1위를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그런 주택의 지속적인 상승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을 보시면요.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을 시작으로 위쪽으로는 또 7호선과 또 수인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구청역이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선정릉역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 업무지로의 또 접근성이 굉장히 또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역으로 또 GTX A와 신호선이 또 교차해서 들어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또 광역 교통망으로 인해서 강남과의 그런 강남권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많은 유동 인구의 증가를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그런 개발 소식에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런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일자리 타운과 또 고소득층의 이렇게 풍부한 우량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서울의 그 직주 근접 지역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의 또 집중화와 또 교통, 강남 8학군 등 강남의 이런 입지적 장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강남구의 가장 큰 개발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핵심 영향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강남이라고 가져오신 게 아닙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삼성동이라서 좋은 이유를 입지에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가장 높게 지어진다는 현대차 GBC도 이 근처잖아요. 개발 호재도 볼까요? 네, 첫 번째 개발 호재 살펴보면요. 강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입니다. 코엑스부터 잠실 운동장의 그 지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을 하고 서울시의 이런 미래 경쟁력을 또 담보하는 공간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11배의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또 대규모 가용지가 발생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또 활용하여서 국제 업무와 또 전시, 이런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되는 그런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4만 명의 그런 고용 창출과 120만 명의 또 일자리 창출 또한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86 아시안 게임과 또 88 서울 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그런 스포츠 메카인 잠실 운동장도 국제교류지구 그런 개발에 맞춰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현대차 이런 GBC 같은 경우에 착공 소식이 돌려오면서 주변 일대가 토지 허가구역으로 또 시행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곳이 완성이 된다면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그 역할을 또 톡톡히 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국내 최고 이런 105층의 높이로
서울시의 이런 건축 허가가 이렇게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 현대 15개 계열사를 포함해서 6개의 건물이 또 구성이 되는데 이로 인해 그 발생되는 경제 파급 효과는 265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 이 여파는 그 삼성동이 또 받아볼 수 있다고 또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업무 지구가 생긴다면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또 개선이 돼야 하는데요. 서울 중심부와 또 수도권이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변 개발과 연계할 이런 광역 교통망이 또 필요한데 이에 맞춰서 코엑스와 이런 현대차 GBC 지하에 또 영동대로 복합 환승 센터가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성역 사거리에서부터 이렇게 코엑스 사거리 사이 600m 구간 지하 6층 규모로 광역 복합 환승 센터를 또 조성한다는 공사로 3개로 이렇게 사업 공고로 나뉘어서 대림산업과 또 현대건설, 롯데건설이 또 입찰된 상태인데요. 상업 내 이런 공공문화시설 등 그리고 코엑스와 GBC 이렇게 공간적과 그 기능적으로 연계해서 잠실 운동장 30배의 규모로 그 지하 도시가 또 그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하 1, 2층에는 그 시민을 위한 이런 편의 공간 사업으로 상업, 또 여행, 문화, 또 예술 공간과 또 도심공항 터널도 구성이 되고요. 또 버스 환승센터가 구성이 지어지고 또 탄천변의 그 폐쇄에 따라서 주차 공간과 또 부족한 것과 또 주변 지역 그 관광버스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해서 이런 적정 수준의 주차 공간 또한 확보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또 운정, 삼성 그리고 동탄에 이르는 GTX-A와 또 의정부, 또 삼성, 그리고 금정을 잇는 GTX-C 노선에 여기에 그 KTX, 또 미래 신사동 등의 역사에 한 곳에 집적하여서 철도 허브가 또 구축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광역철도 노선의 중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삼성동이 되어집니다. 이를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이런 대중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 수도권의 시민들이 통행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합 개발로 인해서 장기간 또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이나 시민 불편 또한 또 줄어들 것으로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4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또 4조 원에 달하는 이런 경제 효과 또한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동 인근에는 또 많은 개발 호재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당선 현재 1단계로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또 공사 중이고요. 2단계로 또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한남동을 거쳐 용산에 이르는 또 지하철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힘도 제가 전에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원, 판교, 강남, 용산에 이런 중요 이렇게 업무 도시들을 또 관통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경전철 또 사업으로 위례 신도시에서 또 신사역을 잇는 위례 신사선도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나 또 서초도로 개발 계획, 이런 롯데 칠성부지 개발 호재 등 셀 수 없이 많은 호재들이 이런 강남 3구에 또 호재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들과 또 새로운 일자들이 생김으로써 강남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또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라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강남의 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쉽게 나오지 않는 현장인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인구가 집중되고 개발 호재도 강남권에서 랜드마크급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강남구 삼성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9호선이죠. 그리고 분당선 앞이라 더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투룸 주택에 좀 투자해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토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삼성동입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금액을 들으시면 삼성동에 이 금액대에 투자가 가능한가 또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매매가 6억 2천에서 6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층이라든지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투자금 모두 다 5천만 원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세가 5억 7천에서 6억 3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말 그대로 5천만 원에 투자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160에서 170만 원의 월세 수입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동의 금액이 맞다고 합니다. 저 혼자서는 찾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하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삼성동의 부동산은 좀 없다고 하셔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삼성동 같은 경우는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실거주가 아닌 이상 투자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허나 대지지분 18제곱미터 이하의 이런 크기를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니 이 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지 지분이 작아서 투자가 가능한 강남구 삼성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이번에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시세는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저희 이제 강북권도 좀 살펴봐야 되는 분위기죠. 여기 뭐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도봉구 창동 입지는 왜 보고 계실까요? 네, 노도강 중에서도 많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도봉구 창동과 또 노원역 일대입니다. 과거 이렇게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되었던 노도강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속하는데요. 그에 맞춰 노도강 지역의 주경 아파트 값이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에 또 편승해 갈 물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역 동령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속 상승 중이고 10년 이상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들이 또 90% 이상이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와 또 필요성이 강하다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 살펴보시면요. 도시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창동역을 중심으로 이런 창업 및 문화산업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서울 아레나 또한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창동역 같은 경우에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에 있습니다. 다음 정거장인 노원역을 통해서 의정부와 또 강남으로 또 쉽게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동부간선도로와 그 외곽순환도로를 또 이용하신다면 서울 중심부와 또 경기 지역까지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으로 이렇게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대형 마트, 쇼핑몰, 백화점 등이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창일중학교와 서울외고를 비롯해서 초중고 또 풍부한 우수한 학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으로 예상이 되는 중랑천 이런 수변공원을 시작으로 공원 등이 또 잘 구성이 되어져 있고 주변으로 보이는 이런 상가에 또 접근성이 또 쉬워서 녹지 환경 또한 우수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호재가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오피스텔 근처, 바로 창동역 부근에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셔서요. 개발 호재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그 서울 플랜을 확인해 보면요. 창동 상계 지역은 이런 7광역 중심지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가용지를 활용하여서 또 지역 고용 기반을 구축과 또 외곽의 이런 통근교통을 흡수하여 자족성을 또 키워나가는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창동 상계 지역은 이런 주거 지역의 비중이 높지만 그에 반해 또 업무 시설이 적은 편인데 이런 문제가 또 해결해줄 서울 아레나와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들어옴으로써 창동역과 대형 밀집 이런 상권 밀집 지역에 또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경제 중심지 개발 첫 번째로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팝 전문 공연장인 그 서울 아레나가 2024년 그 1월 또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실 실내 체육관과 또 견줄 만한 크기로 2만 명을 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250만 명의 또 관광객이 또 예상이 되고요. 또 카카오를 비롯해 여러 기업 등이 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약 1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또 생길 것으로 추상이 됩니다. 서울 아레나에서 이런 BTS나 블랙핑크 등의 여러한 아티스트들이 공연할 날이 또 멀지 않을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창동역 환승 주차장 부지에 지하 7층에서부터 지상 49층으로 이루어진 이런 창업센터 및 문화산업 단지가 또 들어오고 또 콘서트, 쇼케이스, 그런 뮤지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또 중형 공연장이 또 따로 2,000연석이 따로 구성이 되고요. 대중음악과 이런 명예의 전당, 또 특별 정시관, 뮤지엄 샷 등 이런 대중음악 지원 시설도 또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일자리 창출과 또 유동 인구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창당의 차량 기지가 남양주 이런 철마산 차량 기지로 이전해 가고 이런 도보 운전 면허 시험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 두 부지가 이런 의료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혁신 산업 거점으로 또 조성이 될 계획이고요. 서울시에서 차량 기지 개발 방향을 또 의료와 이런 바이오 산업으로 또 가닥 잡아서 일자리 창출 관련 이런 연구 시설 기업 등을 또 유치하겠다는 전략으로 의료와 이런 서비스와 양질 일자리는 이런 주변 인프라 시설과 또 맞물리면서 이렇게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또 예상이 되어집니다. 서두에 교통이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또 많은 소식들을 들으셔서 알고 계실 텐데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울 동북부도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점
강남을 또 포함해서 3도심으로의 직주 근접성이 또 좋아지는 부분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터널이 완공이 되면 창동에서 강남까지 또 이동 시간이 10분대로 단축이 되고 창동 상계 지역과 또 영동대로 마이스를 연결하는 이런 새로운 교통축이 형성이 되어서 강북과 강남의 이런 균형적인 발전에 커다란 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도로를 지하하면서요, 동부간선도로 이렇게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로 또 친환경 이런 수변 공원이 또 조성이 되어집니다. 요즘 수세권이라 불리는 이런 수변 공원이 생김으로써 또 산책, 또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또 형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교통 호재로 21년 착공 목표인 GTX-C 노선을 기점으로 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GTX-C 노선으로 창동에서 삼성역 간에 현재 한 6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창동에서 수원까지 100분대에서 30분대로 단축이 돼서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남부 지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하철 4호선 창동역과 당고개역 지상철도가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지하 사업이 또 검토 중이고요. 남양주 진작 지역으로 이어지는 4호선 진저선이 내년 또 5월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4호선 남양주 지역으로 지하철이 연결되면요, 별내 진접 지역에서 오는 이런 유동 인구와 일자리 수요 또한 또 받아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 GTX 노선이 들어오는 곳 중에서 가장 소액으로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또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고 또 도심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이런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봉구 창동도 받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신경제 중심지로 탈피하는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GTX와 그 동북선 이런 다양한 그 개발 호재 등이 엮여 있고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감시감겨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베드타운인 지역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도봉구 창동하면 좀 거주용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신경제 중심지라는 멋진 호칭으로 불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개발의 핵심지인 창동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저희가 좀 월세를 받아보기 위해서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창동 교통 호재만으로도 이 지역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지 한번 그 연구학이 어느 정도 보이겠다 또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세 대비 저렴한 이런 수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실이른 가격이 2억 6천에 500에서 2억 9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가격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금액에 또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신다면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대출 금액 1억 8천에서 2억, 그리고 실투자금 6,500에서 9천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2천에 월 80에서 90에 이렇게 월세 수입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방이 3개인 넉넉한 오피스텔이 실투자 금액 50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목돈이 수중에 얼마 없으셔도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가능한 거잖아요.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네, 개발 호재에 이런 교통 호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수서 의정부 간 또 KTX 연장이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런 반대를 뚫고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도봉구청장이 또 연초에 전한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창동에서부터 이렇게 부산, 대구, 광주까지 이동할 수 있는 KTX 연장 사업으로 이런 GTX-C 노선과 KTX 동시 운행으로 또 기본 계획이 또 확정이 되었고 21년 말에 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에 또 KTX까지 그야말로 동북부의 이런 교통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딱 보니까 단점을 찾긴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새롭게 좀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투자할 때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현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동 건물로 되어져 있는데 저층 같은 경우에 또 도시형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위층부에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4.6% 정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또 85%또 감면되는 부분도 확인하셔서 이렇게 절세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는 도봉구 창동에서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3룸으로 만나봤고요. 자, 1대1 무료 상담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성공 투자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21년에 부동산 대전망을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인데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로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자, 이 시간 함께 진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김기현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